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려드린 것 같아요. 그쵸? 오늘 풀어갈 것이 상당히 많아서 1부와 2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하고 2부 해서 다른 영상으로 또 바로 올려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끊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상을 제공하려고 해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말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만큼 풀 것들도 많고 대형 사건이 터졌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04월이 아니죠. 이전부터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빅스텝이 시작이 되었고 그 빅스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아무래도 시장이 출렁인다라는 것부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금리의 요소적인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를 빼놓고서는 부동산을 논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동산은 특히나 어떤 곳에 국한되냐면 수도권 부동산에 특히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여러분 뭐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21년도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이 올 것입니다 라고 예견을 했어요. 그죠? 주가가 많이 무너질 것입니다 해서 3150에서부터 해가지고 무너진다고 얘기했던 사람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3150에서부터 코스피가 무너졌죠. 그쵸? 예, 코스피가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또 이제 재밌는 거로 오늘 재밌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이 오늘 우리 카카오톡방에 게스트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필명이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줍줍님이세요. 줍줍님. 그래서 줍줍님이신데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혹시 예전에 VIP방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리얼티님이신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반갑다고 그래서 불현듯 갑자기 생각나서 오픈 채팅방에 리얼티님 검색했고 유튜브에 비번이 있다고 해서 유튜버까지 갔다 왔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반갑고 한창 서산 임장 갔다 오셔서 공유해 주시고 나신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났네요.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서산에 있었던 그래서 제가 서산을 추천했어요. 서산도 갑니다. 서산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증인이 한 분 더 이렇게 줍줍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 애제자이죠. 공룡이가 이제 19살이 되어서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18살이었던 분 맞죠? 이러면서 어린아이라고 대단했는데 인증해야 하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닉네임 바뀌었군요. 이러면서 쿵쿵이었다. 이러면서 참 추억 돋네요. 그래서 그래서 서산은 그 위에 올랐죠?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자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이러면서, 너무 반가운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곳곳에서, 뭐, 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과거에 얘기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쭈쭈미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갑고, VIP방에서, 리얼티가 밤 8시면 나타났었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께서, 리얼티 하면서 좀 많은 은혜를, 저걸 주셨죠. 예, 진짜 뭐 제가 은혜 입었죠. 예, 많은 사랑 받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이제 뭐 강의도 했었고, 지금도 강의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쌤으로서 또 알려드리면서 나눔으로써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우 지수부터 이제 풀어갈 건데, 다우 풀기 전에요. 우리 시황부터 좀 먼저 풀어갈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시황 풀 때 지금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거죠. 짠. 예, 바로 미국의 빅스텝, 그죠? 금리에 따른 부분들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미국의 금리 인상,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부동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시장을 이야기하고, 금리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글로벌한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을 빼놓고도 말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했던 얘기가 뭡니까? 부동산만 하는 사람들, 금리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결국엔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부동산은 금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간단한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사실은 공부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오랜 시간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즉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단순히 수요와 공급만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를 열광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왜? 듣고 싶은 소리 해주는 거니까.
그런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우리 19살 공룡이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듣고 투자를 결정하고 몇 억 단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금리 분명히 빼놓고 말할 수가 없다. 특히 어디? 그렇죠. 미국의 금리 인상.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4월 말 우리 그 카톡방에 있으면 무료 세미나 있었죠? 무료 세미나에서 제가 이것도 또 다 풀어드렸고, 이미 3월 달에도 제가 또 풀어드렸고, 그쵸? 계속해서 유튜브에서도 지속 말씀드렸던 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이거는 그냥 볼 것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봐야 된다. 코로나로 인한 부분이다.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코로나 얘기 나오죠? 슬슬, 그쵸? 예. 항상 리얼티가 먼저입니다. 리얼티가 한 템포 더 빠르고, 그 다음에,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이 반 템포가 빠르신 것 같더라고요. 반 템포. 저를 따라 하시는 건가, 제 유튜브 보시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죠. 근데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금리 인상 다른 전문가들은 계속 오른다 얘기해. 근데 저분은 그 리치고 저 여기 있는데 부동산 리치고 여기 있는데 안 봐요, 사실은. 제가 요거는 안 하는데 저기 김기원 대표님은 그래도 다른 분들 10명 중에 9명이 다 간다 했을 때 혼자 안 간다라고 주장하는 분이에요. 저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저 용기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외로운 길 가시는데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어. 선의의 경쟁으로서. 저도 저분하고 한 편이거든. 거의. 저분이 나를 방송에 안 태우시더라. 나를 태우면 더 하신데, 자, 누가 이거 알면 링크 좀 걸어서 김기현 대표님하고 좀 같이 서로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미국 금리 인상 빅스텝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제 좀 비상이 걸렸죠.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우리도 붙여야 된다. 그래서 22년 만에 추가 인상까지 시사했다. 한국은행 올해 3, 4회 추가 인상할 때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빠른 부분인데요. 원래 금리 인상이 급할 때는요, 이렇게 인상합니다. 엄청 급할 때는요, 여러분들. 이게 언제였냐면, 이게 언제 이랬던 적이 있어요. 2007년도 서브프라임 때, 2007년도 10월 달에 과열이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좀 많이 우리나라도 올렸거든요. 1년에 3, 4회를 추가 인상한다는 속도는요, 주식시장에 반드시 영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금리 3, 4회 올려가지고 하락을 안 한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야, 이건. 그러면 이 3, 4회가 어느 정도입니까, 쌤? 간단합니다. 2009년도에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터졌었죠?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터졌고 2009년도에 바닥이었거든요, 주식시장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투자의 경험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옛날에 제가 오래전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투자를. 그죠? 그러니까 다 기억하는 거거든. 이때 09년도입니다. 제가 나이 22살 때입니다. 네, 제가 22살 때. 제가 다 기억해요. 2009년도 초에 여기서 이거 올라왔거든요. 1년 동안. 이거 미친 장세였어요, 이거. 이거 묻고 따지지도 마였어요. 이때 기아차가 몇백 원이었어요. 기아차가 800원인가까지 내려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800원? 예, 뭐 그랬던 걸로 쌍용차가 800원, 죄송합니다. 뭐 그랬던 걸로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그랬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8,000원인가가 5만원까지 갔나 뭐 이랬는데, 1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시장이. 근데 여튼간에, 여기 와가지고, 금리를 인하했어요.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거든요. 유동성 장세. 이름하여 여기서 뭐라 했냐면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벌써 꽤 오래됐네요. 그죠? 뽕장세라 해서 뽕장세. 이름하여서. 왜냐면 뽕 만든다고 그 미친 듯이 그냥 가는 거 아프니까 그냥 막 마약을 놓듯이 막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돈을 갖다 부었어요. 이때가 누구 정권이었냐면 미국은 오바마였어야 돼요. 오바마였어요. 오바마 때 이때 막 갖다 부었다고. 그래서 이게 장이 올라온 거예요. 미국 장하고 같이. 미국 장도 한번 보여줄까요? 응? 뭐야 이거? 미국 장이 나오겠지? 여기 있네요. 2009년도. 여기 있네요. 여기 보세요. 2009년도에 미국이 올라오면서 우리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실제로 어땠어요? 미국으로 인한 서브프라임 2007년도 10월 달에 상투 찍고 딱 서프라임 터져가지고 1년 반 동안 죽도록 고생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이 하락이. 전 이때 하락을 제가 맞았어요, 사실은. 이때 맞은 경험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돈 다 날라갑니다, 여러분. 정말 돈 다 날라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쌤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럼요. 전 뭐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할 때부터 주식 이러고 태어나? 참나. 나도 응애 하고 태어나서 저도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숱한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깨지고 부서지면서 공부하고 배운 거지. 아휴,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제가 저번에도 우리 저기 수업 들으신 분들 방에다가 제가 녹음 파일에서 올렸지만 여러분들 힘들면 그래도 리얼티 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저는 혼자서 얼마나 주식부터 부동산까지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요? 아유, 진짜 힘들었어. 자, 그래서 여기서 금리를 막 인하했어요. 금리를 연하했어요? 금리를 인하했어요. 인하. 그래서 이때 당시 얼마나 했냐면 진짜 3, 4회를 넘게 했어요. 막 이 정도 했어.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던 장도 그냥 올라와 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자신감 있게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은 금리를 어떻게 3, 4회를 만약에 인상을 해버린다. 올해. 그렇다면 앞으로 2회, 3회만 더 해도 장난이 아닌데 3, 4회를 해서 한 번을 더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거면. 그래서 시장은 절대적으로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주식시장 기억나세요? 유튜브 다 챙겨보시나?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아. 환장하겠어. 이때 제가 뭐라 했어요, 제가. 시장에서 반등 올라올 때마다, 쇼 반등 올라올 때마다 2월달, 3월달,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항상. 올라오더라도 얘는 절대로 고점 돌파해서 올라가는 장세는 절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죠. 얘가 설사 100번 양보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올라온다라도 다시 무너지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미국 시장 보면서 뭐라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 보면서, 미국에서 제가, 얘는 다우지수도 여기를 올라와서, 결국에는 얘가 올라와서, 여기를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랬죠. 여기서 올라올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거 올라가지고 36,000 여기 고점인데 막 돌파해 나가고 이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랬죠. 아니라 다를까 얘가 딱 그 얘기하고 다다음 날인가 올라가다 윗꼬리 딱 달고서는 딱 떨어 무너지는 거야. 그냥 지금 이제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얘는 이제 직전 고점은 고사하고 제가 볼 때는 얘는 여기에요. 여기 선이 얼만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이거 얼마냐? 이거 봅시다. 34,600선. 34,600은 다우지수는 넘어가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 이제는. 정말 힘들어요. 지금 32,800이죠? 예, 여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34,600선 정도는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이제는 끝이야. 끝. 끝났어요. 자, 계속 가보죠. 한국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연말에는 2.5% 선까지 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쌤 이거 진짜 다 올려요 그러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항상 이렇진 않았어요.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한데 확실한 건 뭐냐면 2.5면 겁나게 높은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진짜 대출금리가 7% 넘어가는 데도 나와요. 기록은 막 8%도 나오고 막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면 1억 대출 받은 사람이 이자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32만원 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더블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75만원씩 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1억을 대출받아가 32만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억 정도를 받았어요. 대출을. 그러면은 이 사람은 160만원 정도 내던 사람이거든요. 160만원 내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더블을 넘어서는 거야. 320을 넘어서 350만원씩 내는 거야. 350만원씩. 350만원씩.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0만원씩 내면 이게 가정이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경매로 다 들어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볼게요. 4일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입회장 장내 스크린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FED 연방준비제도 연설이 비치고 있다 이러면서 난리 났어요. 뉴욕 거래소죠. 예, 미국이 그래서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게 이제 좀 오바스러운 게 뭐냐면 22년 만에 이제 0.5%를 한 번에 올렸다 이 얘기야. 이게 뭐 그렇게 하고 이걸 너무 이렇게 이게 막 초특 와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본단 말이지. 그러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0.5포인트. 그래서 빅스텝을 단행하고 추가 인상까지 시사하면서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붙을 거로 예상된다. 그렇죠.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죠. 왜 안 올려? 왜요? 쌤 우리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으로 돈이 다 가죠. 여러분들 같으면 미국에다 돈 투자하겠어? 아니 미국에다 저축하겠어? 대한민국에다 저축하겠어? 저축을. 안전하다면 똑같은 금리라면 얘 2% 준대. 얘 2% 준대. 어디다 넣을래? 여기다 넣지. 미국이 더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죠? 그래서 올려야 돼요. 한국은 그럼 가면 어떻게 되는데? 가면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투자가 안 되잖아. 우리가 투자가. 그럼 시장 완전 다 내려앉는 거지. 에이그 참. 한국은행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 4채
차례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미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를 더 0.5% 인상했다. 그래서 2000년 5월 FOMC 회의 이후 약 22년 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미국 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이 크다는 의미다. 그래서 제가 요거 4월 달에 강좌에서 무료 강좌에서 풀어드렸죠, 여러분들. 그죠? 요거에 대해서 지수 같은 거 쫙쫙 보여주는 미국 지수 따와가지고 다 보여드리고 쉽게 쉽게 예, 미국의 시장이 어떤지 지금 비행기 타고 안 가봐도 안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강좌를 들었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향후 몇 차례 0.5% 인상이 논의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이 여러분 보시면은 조금 더 앞서가져요. 파란색 보시면. 그죠? 그래야 돼. 그래야 미국에다가 안 하고 우리나라에다가 하지. 여긴 미국, 여긴 우리나라. 왜? 여긴 1.5% 주고 여긴 1% 준다면 더 준다 그러니까 그래도 불안해도 여기 조금 더 들어가는 거지. 한국에다가. 그래서 우리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똑같으면 저다가 느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인상을 하는데 이게 왜 인상한다 그랬어요? 간단한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였죠.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얘기했어요? 시너지수 얘기했죠. 그죠? 뭐 얘기했다고? 시너지수 얘기했어요. 무료 강좌 안 들으신 분들은 후회될 거예요. 미국 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대출받아서 집 사는 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성행했던 거고 전 세계적으로 집값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인상했다. 이게 아주 쇼킹적인 얘기고 앞으로 향후 더 올리냐 안 올리냐 더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쌤, 그럼 금리를 계속 올리면 앞으로 그럼 투자는 완전 망한 건가요? 아니요. 금리 인상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임대로 가야 됩니다. 전월세로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요와 공급론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얘가 공급이 부족해.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했어요?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겠죠. 그죠? 전세 시장이. 금리를 올리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은 전세에 대한 부담이 따르게 되고 이 부담 때문에 결국엔 월세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임대사업자들은 월세 장사로 가야 된다. 그럼 임대사업자들이 월세를 받는 걸로 하려면 뭘로 해야 되느냐면 뭐가 나와줘야 돼? 대출이 나와줘야 된다. 그럼 대출이 나와주면은 임대사업자들은 이걸 받아가지고 월세를 놔주고 그럼 어떻게 돼? 세금은 완전 낮춰주지 않으면 월세를 높게 받을 수 없어. 왜? 대출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세금을 높이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월세가 올라가게 되고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월세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중되냐면 서민들에게 또 가중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없애버려야 돼요. 세금을 없애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시장성이니까. 이건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다. 저저번 달에도 금리와 세금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했어요. 세금이라도 없애버려야 돼 지금. 그래야지 금리를 올렸을 때 월세가 그나마 좀 덜 올라. 안정적으로 갈 거야. 안정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PF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즉 파이낸셜런인데 프로젝트 파이낸셜인데 이게 그 시행사에서 아파트 짓거나 분양 시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분양 시장이나 이런 데는 지금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홀딩,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 또는 멈추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시행이나 이런 데에서도 홀딩, 기다려라.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뭐 대기업이든 상관없어요. 자금이 막히면 부도가 터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시장이 정리가 되겠네. 쭉 정리됐네요. 그러면은 돈의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채권 시장이죠, 뭐.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게 지금부터는 답이 될 수 있고 채권과 CMA, 캐시 매니저 어카운트, MMF, 머니마켓 펀드 이런 데다가 돈 넣어놓고 홀딩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경기가 덜 타는 지방 투자에 아파트 같은 것들 저평가된 거 찾아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세에 따른 부분들을 봐가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